자, 다음 단계는 뭘까요? 헌법재판소 그런 것 없다고 말씀드렸죠. 집권당인 보수당이 마지막 총선에서 승리한 게 1987년 6월이었고 이 여당의 집권 임기는 5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1992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보수당에서 서둘러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면 그 사람이 남은 임기 동안 총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영국 시스템이 부러워질 수 있는 순간이죠. 만약에 이 신임 당대표 겸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또다시 심각하게 분열되어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그럴 땐 과감하게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요. 이렇게 되면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높지만 오히려 여당이 또 승리하여 집권 임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브렉시트 시국에서 보수당이 그런 행운을 누리기도 했고요. 새로운 총리 존 메이저의 선전. 1990년의 보수당 역시 새로운 당대표의 입지가 매우 약해서 과연 1992년의 총선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어요. 세처에 대한 반란을 주도한 해슬타인이 당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2차 투표에서는 의외로 존 메이저가 친유럽 성향의 온건파와 세처를 지지했던 강경파 사이의 절충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승리했습니다. 그는 중도적이고 겸손한 이미지로 당내 다양한 계파의 지지를 얻으면서 세처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올랐고 그녀의 정치 유산을 유지하면서도 당내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메이저 정부는 문제가 되었던 인두세를 폐지하고 가구가 거주하는 부동산 가치에 연동되는 지방정부세, 카운슬 텍스를 도입했고 경제 안정과 공공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 노동당 역시 닐 키녹의 지도 아래 주요 정책의 중도화를 시도했지만 당 지도부가 여전히 강성 노동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 사이에는 노동당의 경제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결국 1990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650석 중 336석을 확보하며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예상을 뒤엎고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보수당은 4연속 총선 승리라는 위대한 기록을 세웠어요. 메이저의 지도력 역시 높게 평가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보수당의 침몰과 1997년 총선 참패. 하지만 세처의 실각으로 이어졌던 당내 분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가 다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보수당은 또다시 유럽 정책과 그와 연계된 경제 위기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1992년의 검은 수요일 블랙 웬스데이로 알려진 외환 위기는 보수당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세요. 이런 와중에 보수당 의원과 장관들이 각종 섹스 스캔들에 휘말리질 않나. 지나치게 오래 집권하면 나타나게 마련인 도덕적 해이도 노출되기 시작하죠. 오죽하면 영국의 장관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임하는 경우는 잘 없어도 잘못된 침대에 들어갔다가 사임하는 경우는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겠어요. 이러한 정치 부패를 추잡함, 슬리즈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종종 사용되는 단어예요. 당내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내각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메이저 총리가 나쁜 새끼들, bastards라고 욕을 하는 게 언론에 노출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때의 씁쓸한 경험으로 인해 보수당에서는 웬만하면 유럽연합 문제를 당의 정책 의제로 삼으려 하지 않게 되었어요. 유럽 문제는 곧 당내 분열을 의미한다는 공식이 탄생한 거죠. 2005년경부터 데이빗 캐머런 등 보수당 내 우파가 브렉시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데 노동당에게 밀려 집권 기회가 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오죽 급했으면 유럽 문제를 또 들고 나왔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결국 또 당과 국가를 아작을 내버리기도 했고요. 브렉시트도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동당의 부상. 1994년에 당대표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노동당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참신한 중도 노선을 내세우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1997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에 절망적으로 완패하며 의석수가 165석으로 급감하죠. 노동당은 418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는데요. 영국식 의원 내각제에서 이 정도 과반수면 총리의 권력은 거의 황제급이 됩니다. 실제로 2003년에 이라크 전쟁 참전이라는 정치적 악수를 두기 전까지 블레어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보수당은 그야말로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길고 암울한 야당 시기로 돌입하죠. 그래도 또 어찌어찌 잘 추스려서 다시 집권하고는 또다시 14년 동안 정권을 유지해요. 총리, 정당, 국가, 국민. 아무리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처럼 느껴지면서 정권을 잃더라도 정당에는 새로운 인원도 수혈되기 마련이고 야당 생활하면서 새롭게 정비하고 여론의 향방이 바뀌면 다시 집권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그 정당이 위기에 처한 것은 어쩌면 당신 때문입니다. 그 정당이 대표한다고 믿는 정치 세력이 소멸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정당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정치 세력이 수호한다고 믿는 이념은 어쩌면 그 정치 세력이 왜곡해서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인 동시에 허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대표하거나 수호한다고 믿는다면 상대방의 배신을 욕하기 전에 혹시 내 인식체계가 나를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곰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영국인이 진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배신하지 않고 잘 지켜왔던 것이 세처 총리라는 개인인지 보수당이라고 하는 단체인지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그 국민인지는 이 짧은 동영상만 봐도 명확하게 잘 드러나죠. 우리도 비슷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도 제 영국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